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를 잡아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의 장지연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미모보다 더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살다 떠났지만 만인의 연인으로 남아있는 오드리 헵번의 명언으로 문을 엽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어 자체가 I'm possible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들은 이야기들은 오드리 헵번의 명언 중 일부였습니다. 오드리 헵번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네, 바로 로마의 휴일입니다. 로마의 휴일은 윌리엄 와일러 감독, 오드리 헵번, 그레고리 백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예요. 오드리 헵번은 이 영화로 인기와 명예, 그리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지요. 헵번이 이 영화에서 보여준 쇼컷은 헵번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미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진실의 입, 그리고 트레비 분수가 떠오르네요. 오늘의 첫 곡은 로마의 휴일 주제곡 It's Yesterday Once More로 시작합니다.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 Those were such happy times, and not so long ago.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a long lost friend. All the songs I love so well. Every sha-la-la-la, every whoa-whoa still shin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When they get to the part where he's breaking her heart, it can really make me cry, just like before. It's yesterday once more. Looking back on how it was in years gone by, and the good times that I had, makes today seem rather sad. So much has changed. It was songs of love that I would sing to them, and I'd memorize each word. Those old melodies still sound so good to me as they melt the
It's yesterday once more. Every sha-la-la-la, every woe still shin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Every sha-la-la-la, every woe still shines. All the oldies but goodi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All my best memories come back clearly to me. Some can even make me cry, just like before. It's yesterday once more. Every sha-la-la-la, every woe still shin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Every sha-la-la-la, every woe still shines. 로마예요. 몇 번이고 말씀하셔도 로마예요. 저는 평생 로마를 기억할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로마의 휴일에 햇번의 대사가 귀에 맴도네요. 자, 그럼 오늘 저랑 함께 산책을 하실 작가분을 모셔볼 텐데요. 이분은 작사가이시면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연복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작사가이시면서 칼럼니스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 소개를 더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고, 네.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그리고 한국가곡작가회 이사를 맡고 있는 오연복입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장지연과 함께하는 에세이 산책, 이 아름다운 산책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는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에세이 이야기를 함께 하는 프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생님 작품 중에 임그림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모셨는데요. 네네. 네, 그 속에서 결이 고운 여자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오드리 헵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예. 첫 곡으로 로마의 휘를 선택해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아유, 너무나 훌륭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님 그림자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임그림자는 제가 문화발전소에서 발행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 그 잡지인 월간 시에 2년여 전부터 그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하는 그 작품은 그 중에서 월간시 129호에 소개했던 임그림자 편입니다. 아, 네. 사실 조금은 멋쩍은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연애 시절로부터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그 삶의 노정을 몇 편의 시로 담았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에세이로 엮어본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소 어줍잖은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첫사랑 이야기부터서 삶을 살아온 이야기라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른 우리 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님 그림자 작품을 잠깐 들어보고 가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임 그림자 오연복
26에 낀 콩깍지는 30의 손깍지가 되어 30이여 성상을 건넜다. 그리고 35번째 계절을 가꾸는 중이다. 사랑은 눈빛으로부터 온다. 어떤 이는 찰랑거리는 머릿결이나 멋스러운 조형미가 도드라지는 뒤태로부터 설렘이 인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은근하게 일렁이는 두근거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물이든 사물이든 눈길에 와닿는 피사체로부터 체감의 촉도가 가늠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서 가장 즉흥적이고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이 시각이다. 예산말로 스파크가 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두 물체가 부딪혀서 불꽃을 튀기다라는 말뜻을 지니고 있다. 사랑이라는 애틋한 감성은 서로의 눈길이 있다하서 빛을 낸다. 이른바 오각 중에 맨 먼저 서로의 시각이 공감대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녀를 처음 본 것은 1985년 5월 초 영등포 경원극장 지하다방이었다. 당시 직장 동료였던 K와 담소하던 중 우연히 K의 처제의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한식 전날 선친 성묘용 제수를 사기 위해 K의 처제와 철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말에 장난스레 따라 나섰던 것이 운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명보극장에서 그 당시 음악 영화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아카데미 8개 부문을 수상하여 화제를 모았던 아마데우스를 감상하면서 둘의 1위를 시작하였다. 이성을 향한 눈빛에 둔감하였던 필자에게 첫눈이 내린 날이었으며 훗날 첫눈이라는 가곡의 물꼬가 되었다. 첫눈 오연복 첫눈에 반했네. 그대의 짜릿하던 그 눈길이 별빛으로 다가와서 내 눈 속에 은하수를 펼쳐놓았네. 그대와 함께 걷던 한방눈 거리, 이 가슴에 추억의 눈꽃을 새겨 놓았네. 첫눈에 반했네. 내 심장에 하얗게 쌓인 눈, 신비의 설원되어 그대 품에 오로라를 펼쳐 놓았네. 여신의 드레스로 보듬은 순정, 이 가슴에 행복의 꽃눈을 새겨 놓았네. 서울시 용산구에 직장에 있던 필자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영등포로 출퇴근하였던 그녀 사이에는 삐삐와 전철, 그리고 가끔 전달되는 손편지가 징검다리를 놓아주었다. 한여름 매미 소리와 가을 산들바람이 그리움을 실어날랐고 심장처럼 쌓여가는 한방눈과 아지랑이 밀어올리는 꽃눈이 서툰 사랑을
옹골게 하였다. 땀방울 송글거리던 여름과 움켜진 두 손이 코트 주머니를 달구던 겨울의 창이 환등기처럼 풍경을 바꾸어 가는 동안 섬마을 모래톱에 지문을 남기고 강변 석간수에 새소리 띄우고 놀이공원에서 움찔움찔 가슴에 스키드 마크를 새겨간 4년여의 세월. 포근한 미소만큼이나 가슴도 따뜻했던 그녀는 미래의 시 가족에게도 정겹고 살가웠으며 예비 형제 자매들의 생일까지 일일이 챙길 정도여서 필자의 마음 한가운데 결이 고운 여인으로 떡하니 들어앉았다. 작가님의 님 그림자 일부를 듣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말하는 임은 그러면 현재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예, 물론입니다. 네,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첫눈에 반하셨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은 제 직장 네. 동료로부터 비롯됐는데 그 동료가 평소에 처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처제같이 이쁜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동료 그 선친께서 그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 이제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4월 초파일 네. 그 전날 네. 전날인데 퇴근 후에 그 처제랑 그리고 그 동료 그 와이프하고 같이 네. 장을 본다는 거예요. 네, 네. 영등포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장난 삼아서 졸래졸래 따라갔죠. 네. 졸래졸래 따라갔는데 그 마침 그 경원극장 네. 지하 다방이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뭐 다방에서도 담배도 피우고 네. 그래서 그냥 하얀 담배 연기 속에서 네. 그 어렴풋이 보니까는 예쁜 여인네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네. 막 황홀한 안개가 끼고 막 새소리가 들리는 그런 풍경이나 뿌연 안개 속에서 안개 드러난 속에서 그녀. 그랬습니다. 연기 담배 연기의 안개 속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장난 삼아서 가다 보니까 그 다방에서는 저를 소개를 안 시켜요, 이 동료가. 네. 소개를 안 시키고 그 다방에서 이제 얘기 몇 마디 하고서는 그 시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장을 다 보고 끝난 무렵에서 제 존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 존재를. 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한 김에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서 뭐 차를 한잔 하든지 맥주 한잔 하든지 이렇게 하자. 네. 그래가지고 2층이었는데 그 맥주집에 갔어요. 생맥주. 네. 네, 맥주집에 가서 서로 이 얘기를 쭉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마시다 보니까 잔을 채워야 되는데 잔이 반쯤밖에 안 채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따라줬는데 네. 그 여자분한테. 네. 그래서 그 말을 했죠. 이 나머지 반에는 제 마음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오, 작은 멘트 들어가셨네요. 첫 만남에서 네. 좀 세게 들어갔죠. 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네. 이제 영화표가 있는데 영화를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좋다 하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처음 만남에 술도 한잔 하셨고 네, 영화까지 보게 되신 건가요? 술은 그때 마셨고 그리고서 이제 며칠 지난 뒤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같이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아마데우스입니다. 네, 아마데우스. 예, 근데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처음 만난 게 85년이면 네, 85년도입니다. 지금
40년 전의 이야기를 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아주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옆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정이 깊어져 가지고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살아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제 제가 기록을 쭉 해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에세이 작품은 바로 그분 아, 예, 첫눈에 그렇습니다. 반한 그분이 다 모티브가 돼서 예, 글이 그렇습니다. 되고 작품이 예. 되고 예, 예. 시가 되고 가곡이 되고 또 에세이가 된 거네요.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정겨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 지금 예, 예.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그 전에 또 삐삐라는 예, 용어가 예, 나와서 저 속으로 삐씩 웃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의 나이도 들통이 나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삐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아, 예. 네. 그 당시에는 서로가 이제 통신을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삐삐, 네. 삐삐로 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삐삐 1세대예요. 그때 당시가. 네네. 저기 1980년대 중반 때가 이제 삐삐 1세대인데 그때는 숫자로서 그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001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가 되자 이런 식으로. 정말 예, 그때부터도 이게 낭만이 아, 예, 예. 충만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낭만이었고 그렇죠.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물론 그 삐삐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95년도 네. 그 이후로는 문자도 이제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삐삐로 네네네. 그리고 특수문자 같은 것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오로지 숫자로만 이제 주고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로 주고받고 그 숫자가 오면은 공중전화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네네. 그 당시에는 또 공중전화에 그 쫙 줄지어 있는 네. 그런 것이 하나의 그 그렇죠. 풍토였죠. 네. 지금 선생님 그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흑백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감동이 오면서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데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예.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작가님의 첫 데이트 영화인 아마데우스의 주제곡 들으면서 잠시 그때의 설렘을 함께 나눠보시고요. 작품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아마데우스의 주제곡 중에 밤의 여왕 아리아 2입니다. So bist du
헐렁한 문과의 전형이었던 필자와 달리 알뜰하고 야무진 이과의 성향을 지닌 그녀는 문학이나 예술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지만 타고난 너그러움으로 보조를 잘 맞추어 주었다. 교제하는 동안에 실직과 이직, 가난의 굴레에 힘겨워하는 필자에게 그녀는 든든한 지원자였고 버팀목이었다. 갈피를 잃은 필자에게 물심양면의 조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때의 뒷받침은 오늘의 필자가 있게 한 큰 동력이 되었다. 그러한 그녀의 헌신에 이끌리어 필자의 마음을 한자 한획 붓끝으로 아로새긴 임그림자를 두루마리 붓글씨 편지로 띄웠었다. 딱 두 쪽밖에 없던 필자의 처지였지만 막막한 앞길 마다하지 않고서 그녀는 임그림자를 타고 와서 드디어 시인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가난의 고개에 허덕이는 삶이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예쁜 공주와 품넓고 듬직한 왕자가 태어나서 우리 보금자리에 행복의 나래를 펼쳤다. 님 그림자 오연복. 나의 눈망울에 오롯이 깃드는 의연한 그림자 하나 있기에 영 속의 머금을 애태워 그렸더니 원앙 눈빛 살가운 그 원앙새 한 쌍이 가슴 보듬어 솟아오른다. 동공 너머로 운모처럼 반짝이는 보드레한 날갯짓에 자수정 같은 사랑이 움트고 경건한 입맞춤에 애틋한 정이 감돌아 여미는 품마다 스미는 님 그림자 오로지 한 마음 한 쌍으로 늘 푸르른 하늘 향해 도도히 날아오르소서 원앙이여. 건실한 사랑의 외침으로 강산에 메아리는 하늘 가까이 소망을 힘든 일 생길 때 포근히 위로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멋진 인생 가꾸면서 둘이서 한 세상 사랑으로 펼쳐요. 한평생 선생님, 지금 저와 함께 영화음악 들으시면서 에세이 산책 중이신데요. 어떠신가요? 산책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님 그림자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님 그림자라는 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지금 그 임그림자의 네. 주인공을 만나면서 참 많이 느낀 게 이 사람의 심성이 참 좋다. 네. 결이 참 좋다. 네.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운명이다 하는 걸 생각을 했었고요. 운명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운명이라는 게 저는 그 이따음
네. 순 우리말로 네. 이따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먼저 눈길이 이따고 네. 그리고 가슴이 이따고 네. 절절한 그 스며나오는 그 가슴 있지 아,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서 서로가 생각이 있다고 그런 그 이따움 속에서 두 사람의 그 손가락이 쫙 마주해서 있다듯이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손가락의 그림자 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나의 영원한 네. 동반자로 그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히게 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랑이 영원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한 사람을 만나서 이 다음에 그 떨림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 환상처럼 판타지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또 다른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야기 이게 다일까요? 아, 물론입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죠. 아,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살이를 청산을 하고서 네. 남양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아, 남양주. 예, 천마산 기슭기입니다. 아, 네, 그 물 좋고 사람 네네. 좋다는. 그 천마산 기슭에다가 이제 둥지를 틀고 그리고 네. 살았는데 그 이제 저희 집사람에 대한 그 배려를 미처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서울 생활을 하면서 자기 네. 친구들이 전부 서울에서 이렇게 사귄 그 친구들이었거든요. 네네네. 남양주시로 오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아는 사람이 없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내분 그리고 이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네. 집에서 홀로 있으니 와. 얼마나 또 외롭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한 그 배려감이 좀 없었어요. 아, 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이제 그 돌출이 됐었고. 아,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그 갱년기라고 하죠. 아, 네. 그 갱년기라는 그 힘든 그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작가님의 그 글을 보면 그런 상황을 그냥 또 흘러보내시지는 않으셨을까? 예, 또 그렇습니다.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그 상황도 작품으로 나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갱년기 증상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그런 것이 네,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네. 그 갱년기하고 그 사람하고 똘똘 뭉친 그런 대상하고 저하고 또 싸우는 그런 결과가 아, 생겼거든요. 네네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갱년기라는 게 그렇게 좀 그 무서운 그런 건지를 몰랐었어요. 아, 그거는 제가 잘 압니다. 이 여자로서 네. 그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혼란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춘기 때보다 더 심한 사춘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갱년기를 아마 그런 시기를 예. 부인께서도 겪었으리라고 지금 상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네. 그것도 책도 한번 들춰보고 이렇게 네. 하면서 갱년기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와, 정말 로맨틱하고 예. 정말 아내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갱년기에 관한 책까지 살펴보셨다라는 말에 제가 감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줄다리기가 이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늦게 들어오고 하게 된다면은 어떤 그 의심 같은 것이 이제 그 생기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저는 결백한데 네.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분은 시인을 하라고 저는 부인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시인이냐 부인이냐 하는 시를 제가 썼습니다. 아, 네. 이제 이게 한편에서는 시인이라는 게 제가 시를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 시인이고 네. 그 시인의 부인이니까 부인이죠. 아,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다그치면서 시인하라 하는 그런 뜻하고 그다음에 그 다그침이
저는 결백한데 왜 그거 갖다가 그 시인하라고 그러느냐. 아, 네. 나 부인한다. 아, 네. 재밌네요. 시인의 예. 아내는 시인한테 예. 시인하라 하고, 네, 시인은 예. 부인한테 부인한다 하고, 네, 정작 그러셨네요. 정작 시인은 네. 부인한다 하고 네, 시인의 부인은 시인하라고 하고. 오, 예.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 네. 아, 이게 또 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공감이 가면서 네, 예. 궁금한데요. 그러면 우리 이 작품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예. 네, 그러면 이 작품 함께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인이냐 부인이냐. 죄 없이 맑고 건강하게 커가는 딸 아들들이 고맙고 흐뭇하였다. 시인의 아내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학업 성적보다는 인성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항상 고수하였다. 유난한 과정 거치지 아니하고 별스럽지 않게 커준 아이들이지만 순조롭게 대학을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뿌리 내리기까지 시인의 아내,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은 꿋꿋하였다.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서울살이를 마치고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기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녀의 낯가림이 시작되었다. 사업에 매달리면서 새로운 교류에 빠져들던 필자와는 달리 그녀는 소울 카테고리를 벗어나 가뜩이나 외로움에 겨운 삶에 갱년기라는 불청객이 슬며시 더부살이를 하였던 것이다. 당시 필자는 세터전에서 속세에 찌들지 않고 순수한 남양주 사람들과 인연을 넓혀가면서 열린 마당이라는 모임을 꾸렸고 십수년 정을 쌓으며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모임 시작 당시 그녀에게 동참을 권유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럽다. 함께 어울리고 부대꼈더라면 갱년기라는 늪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꼬리를 문다. 갱년기 증상은 제2의 사춘기로서 여인네들의 통과 의례라는 위로를 건너에 받기도 하였지만 긴 시간 괴로웠을 그녀를 되짚어 보면 사려 깊지 못한 대처가 아쉽기만 하다. 하물며 그 시기에는 문학 활동에도 열정적이어서 문학 단체와 문인들 간의 모임이 잦고 늦은 귀가 시간으로 그녀와 부딪힘이 많았다. 여류 문인들과의 일반적인 교류에 대한 마찰이 비롯되고 급기야 오해와 질투가 심화되었다. 질투는 여인의 보편적인 성향이며 사랑 없이 질투는 없다고 하지만 당시 집착에 가까웠던 그녀의 질투는 자주 필자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곤 하였다. 뒤늦게 일깨워진 사실이지만 제 아무리 성녀일지라도 보살 같은 여인일지라도 질투는 여인이 지닌 전가의 보도요 치트키 같은 것이었다. 탈무드에는 질투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약점이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강점이다 라고 하였으며 프랑스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질투는 사랑의 자매이다. 악마가 천사의 형제이듯이 라고 설파하였다. 성으로 일컬어지는 괴테는 질투가 폭발하려 하거든 그것이 허기지도록 놔두어라 라는 현명하고 유연한 대처법을 남겼지만 결백이 자꾸만 변명으로 탈바꿈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당시 필자의 우둔한 성정은 기다릴 줄 모르고 발끈하는 마음이 치밀어 극한 스파크를 일으키곤 하였다. 필자는 시인의 아내로부터
별빛 사랑을 받아왔고 달빛 행복을 누려왔다. 비록 시인의 아내가 문학의 길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 안락하게 살아온 것은 그녀의 가없는 사랑이 큰 몫을 하였다. 동병상련이랄까? 비근한 맥락을 살피다 보니 괴테의 삶이 들여다 보였다. 괴테는 많은 여성 편력이 있지만 동거와 결혼으로 27년을 함께 살다가 사별을 한 크리스티아네 폰 볼피우스를 많이 사랑하였다고 한다. 크리스티아네는 비식작층으로 비문학인이었고 비사교적이었는데 작가로서의 괴테의 자유분방함과 감수성을 이해했고 그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해 여러 시문학을 남기게 했다고 한다. 물론 괴테가 섭렵하였던 여성 편력은 필자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시인의 아내로부터 별빛, 달빛 머금고 살아온 동반자로서 그때그때의 자취를 만족스럽게 그려왔다고 내세울 필자는 아니지만 한평생 진솔한 반려의 정을 잊어본 적이 없다. 필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승의 소풍은 시인의 아내라는 뜨락을 거니는 것이다. 어느새 인생의 가을녘을 밟아가는 것 같다. 추억의 날에는 넓어져만 가는데 눈길 아른거리는 여백은 한눈 kum으로도 쥘 듯이 여겨진다. 콩깍지가 손깍지 되어 시인의 아내와 한 길을 살아낸 여정, 그리고 여생을 계절에 기대어 노래하여 본다. Life treats you kind, and I hope you have all you dreamed of, and I wish you joy and happiness, but above all this I wish you love.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I'll always love you.
작품 감상에 이어 들으신 곡은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 중에 I Will Always Love You였습니다. 작가님, 작가님의 아내분은 참 행복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표현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아내분이 엄청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싶은 분이신데 혹시 음식 솜씨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예. 아내분의 요리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음식 가지고서 이거 불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아, 네. 이제 그리고 집사람이 김치를 참 잘 담궈요. 아, 김치를요. 네, 김치를 사실은 담그고 제일 있는데. 쉽지만 제일 어려운 요리가 김치거든요. 아,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 이후로 지금까지 김장을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다 김장을 했거든요. 대단하세요. 예, 그 김치를 참 잘 담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김치로도 시나 뭐 가곡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가곡 김치송을 만들었어요. 아, 김치송요. 예. 네. 김치송을 만들어서 참 제가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김치송이 발표된 이후로 정부 산하기관인 그 세계 김치연구소, 김치연구소에서 홍보 자료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세계 각곳에 제 김치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년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생들로 구성이 된 꿈다락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 꿈다락 오케스트라가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광주 김치박물관이라든지 지방의 김치 공장들을 순회를 하면서 네. 그렇게 공연을 했었습니다. 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고요. 와,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마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고마운 일이 뭐냐면은 충남 당진에 가면 합덕 제철고등학교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미리서 알고서 이렇게 지내는 곳은 아니었는데 네네. 2년 전부터 그 합덕 제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김치송을 좋아해서 네.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답니다. 교육을 하고 그 학교가 또 상당히 미담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해마다 학교 뒤에 텃밭에다가 김치를 재배해가지고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요. 네. 그거를 학부모님들하고 교직원들, 학생들 해서 김장을 해서 네. 지역의 소외계층들한테 그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는 2,400포기의 배추를 갖다 생산을 해서 그걸 이제 김장을 해가지고 나눔 행사를 하고 네. 저한테까지도 김치를 보내주셨어요. 우와, 대단한데요? 네, 김장을 해서 40포기, 40포기를 저한테 보내와서 네. 작년에 저희 집은 김장을 안 했습니다. 아, 처음으로 아내분이 예, 김장에서 예, 예. 해방되셨군요. 네, 그렇게 네. 하고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교장 선생님 성함이 김영화 교장 선생님이더라고요. 김영화 교장 예, 예.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합덕 제철고등학교 네. 학생 여러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와,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미 작가님의 글은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많은 미담과 순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가님은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많이 쓰실 텐데 어떤 작품을 더 쓰고 싶고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네. 저는 그 지난해 네. 낫달맞이 꽃과 키스 앤 크라이 존이라는 시집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네네. 그 시집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한다면은 네. 서정시와 가곡시 혹시 거기에 스포츠시를 묶어서 네네네. 3층 시집을 펴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문단에서 네. 스포츠를 시로서 정리하여서 펴낸 것은 최초 일입니다. 아, 네. 문단 최초 일이죠. 음. 그래서 스포츠 시라는 그 장르를 개척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좀 걷고 있고 아, 네. 또 그 앞으로도 제 그 삶에서 그 길은 또 계속 그 이어질 겁니다. 아, 네. 제가 그 가곡을 또 작사를 하고 있는데 가곡 작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서정시 위주의 가곡보다는 네. 해학이 깃든 음. 그런 그 가곡 그런 가곡 쪽을 제가 발표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곡계에서도 남다른 어떤 주목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은 그 여생 동안 제가 그런 작품을 활동을 하면서 네. 그래도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분야를 좀 내가 개척을 하고 네. 또 그 경지를 넓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네.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꽤 흘러버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갈 줄 몰랐는데 너무 푹 작품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아쉽지만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우리 K컬처 대세의 문화 용성기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도 더 많은 책갈피를 넘겨가면서 네. 한국 문학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Send you in style someday. 내가 당신을 봄처럼 사랑했을 때 당신은 고결한 청매와 눈빛이었지. 푸르른 설렘으로 세상을 물들였었네. 내가 당신을 여름처럼 사랑했을 때 당신은 밤하늘 사랑의 반딧불이었지. 신비한 불빛으로 가슴이 다들었다네. 내가 당신을 가을처럼 사랑하노니 단풍 잎새 맴도는 추억이 아름답다네. 콩깍지가 손깍지 되어 한 길을 걸었네. 내가 당신을 겨울처럼 사랑한다면 당신도 내 뜰에 눈사람을 쌓겠지. 마주보고 살아온 한 시절 행복하다네. 끝으로 소개해드린 내용은 오연복 작가님의 사랑의 사계절이라는 시의 전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에세이 산책은 티파니에서 아침을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최영숙, 그리고 저 장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